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학년도 10월 모의고사 생활과윤리 모의고사 해설 영상 제작을 맡은 새로운 고등학교 하이룬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10월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해보면서 조금 선생님이 봤을 때 조금 억지로 까내린 문제가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이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너 이 단어 알아? 너 이 단어가 이 단어인 거 알아? 라는 식의 함정이 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문제가 발생했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문제를 현장에서 풀다가 이렇게 낚일 뻔한 속을 뻔한 이런 함정들이 많았고, 실제로 환경윤리 파트에서는 테일러의 새로운 개념, 의무의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같은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 용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함정이 좀 나와서 지금 컷을 보니까 44점이 1등 컷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재수생이나 연수생들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점수 컷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그만큼 난이도가 있었고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고난이도 문제 6문제를 추려왔는데요. 뭐 이 6문제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에서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 고난이도 3문제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기출이나 아니면은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풀어보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6문제 해설을 통해서 한번 10월 모의고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국가의 목적 개인의 안전 보장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하고요. 주권이 침해되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 자연 상태를 지금 전쟁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누구예요? 홉스죠. 자, 국가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재산 보호에 있다. 자, 사회계약론자 중에서 국가의 주된 목적을 개인의 재산 보호에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로크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의 통치는 사회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권력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권력 분립을 얘기했던 로크의 입장이 확실해지죠. 절대 권력을 위정자에게 넘겨주면 자연 상태보다 더 나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크가 맞고요. 자, 일단 홉스와 로크의 이 사회계약을 보기 전에 얘네가 이제 바라보는 기본적인 차이점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주권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주권 누가 갖고 있냐? 홉스는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주에게 주권이 양력되어 있고요. 로크에게는 주권 재민이죠. 주권 여전히 시민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력은 이제 몰빵이고 주권 재민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권력이 분립되죠. 그래서 이 주권 재민을 바탕으로 위임해서 정부를 세우고 이 정부는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급할 게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홉스의 자연 상태는 워낙 뭐 많이 들어봤죠. 뭐 일단은 정의 혹은 불의가 존재하지 않죠. 어떠한 도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것 혹은 내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정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즉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해되시나요? 그냥 무제한적 권리가 허용되지만 네 거, 내 거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실정법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크에게는 자연 상태는 자연권을 누리고 있다고 하고, 이 자연권에는 뭐가 포함돼요?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이 보장되고 있죠. 이게 좀 차이점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선지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개인의 생명과 자유는 주권을 분할해야. 자, 홉스는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고 봅니다. 주권
분할 안 됩니다. 우리가 군주에게 절대적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가 주권을 전면 양도받아서 통치를 하고 정의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주권이 분할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해되나요? 자, 좋아요. 자, 2번 홉스. 군주는 절대 권력을 지님으로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자, 군주는 절대 권력을 지니죠. 여기 보면 리바이어던이라고 해서 군주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고 주권이 분할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뭐가 틀리냐?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가 틀린 말입니다. 왜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없냐? 자, 이 군주는 사회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연상태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의 사회계약의 산물이죠. 산물이기 때문에 이 군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의 산물로서 시민들의 권력을 전부 물려받은, 양도받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자가 스스로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알겠죠? 자, 3번. 3번 선지가 좀 되게 재밌는 말이 있는데, 개인과 국가는 상호 간 이익을 전제로 사회계약을 맺는다. 자, 로크에 따르면 우리가 시민들이 뭐 상호 이익을 위해서 뭐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사회계약을 맺는다고 보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시민 상호 이익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개인은 이익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국가는 개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계약을 세우는데 개인은 국가에 의해서 재산권을 보장받는 이익을 받고, 그럼 국가는 개인으로부터 뭔가 이익을 뭐 세금 뭐 이런 것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이 상호가 이익이 전제는 아니고요. 사회계약은 시민들끼리 맺는 거지 개인과 국가가 사회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이 국가는 필요로 인한 산물이죠. 로크가 봤을 때 국가는 필요에 의한 산물. 즉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집행할 권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공통의 법을 집행할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빌려주고 위임하고 힘을 위임하죠. 그래서 얘네가 제대로 똑바로 안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4번 로크.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죠. 최고 권력이죠. 입법권은. 하지만 이 공공선이 뭐예요? 자연권이죠. 개인의 자연권. 이 자연권을 보장한다는 이 공공선에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철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국민에 의해서 철회될 수 있다고 봤죠. 철회될 수 있다는 건 뭐야?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다른 목적이 바로 공공선이라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자, 마지막 5번. 자, 5번이 가장 흥미로웠던 선지인데요. 자, 일단 사회계약으로 인해서 자연상태에서 누리던 재산권이 더 잘 보장된다 하면 로크는 맞죠. 그럼 홉스가 해볼게요. 자, 홉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연상태라는 것은 정의랑 불의가 존재하지 않고 네 것 내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산권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요 말은 로크가 홉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홉스 입장에서는 재산권이라는 건 이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계약 이후에 정당화됩니다. 자연 상태에선 재산권이 없었죠. 그래서 반대로 홉스가 로크를 비판할 수도 있겠죠. 재산권은 사회계약을 맺음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는 개념이다 라는 거를 홉스가 로크한테도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로 변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선생님은 다른 문제보다는 이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이 문제는 분배정이죠. 자, 그럼 수상가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과 부가 천부적 운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이다.
자의적이라는 건 임의적이란 말이죠.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예요? 룰스죠. 자유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재능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이 개인의 재능은 타인에게도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수업이나 뭐 말이나 이런 거 잘하는 재능을 바탕으로 수업을 열심히 하고 학생들 지도를 열심히 하면은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그 덕을 보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소유 권리를 지님에 있어 자연적 자산에 영향을 발휘할 이유가 없다라는 노직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룰스 노직은 뭐 개념 여러분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 선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업.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도 재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둘 다 긍정으로 들어왔네요. 자, 볼게요. 자, 룰스에 의해서 혹은 노직에 의해서. 자, 룰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도 뭐 차등의 원칙에 따른 정책 혹은 제도에 의해서 재분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더라도 차등의 원칙에 따른 정책과 제도에 의해서 재분배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리고 룰스도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가 만약에 그 전에 뭐 취득에 있어서 뭐 도난이나 뭐 협박이나 뭐 이런 그 부정의에 의해서 만약에 얻어진 재화를 자유롭게 양도했다면 이 국가에 따라서 다행히 제공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직도 마찬가지예요. 노직도 최초 취득의 그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더라도 최초 취득의 원칙을 위반한, 즉 최초 취득에서 부정의가 발생한 재화라면은 국가에 의해서 재분배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는 둘 다 긍정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니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임의적이므로 부정의한가? 여기까지만 맞아요. 왜냐면 룰스에 의해서 이 천부적 재능 분포는 임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의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팩트입니다. 사실 그 자체예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할 수가 없죠. 사실 그 자체는, 그러니까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임의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평가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정의롭다 부정의롭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가 정의의 불의의 대상이 되냐? 바로 이 천부적 재능의 분포에 따른 뭐 정책과 제도가 정의와 부정의 판단에 대해 대상이 되는 거지, 분포 그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옳다 그렇다 정의롭다 부정하다 평가할 수 없다는 게 룰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룰스가 부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평가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자, 디귿선지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게 했던 것 같은데, 보시면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보장된다. 이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빼고 읽어보세요.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은 평등하게 보장되는가? 자,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그 분배 기준에서 절대평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엠빵이죠. 쉽게 말하면 다 더해서 사람 숫자 나누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떠나서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을 평등하게 보장되는 원칙을 룰스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자체가 어떤 직책이나 지위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배부하고 공개하자는 거지, 이익을 평등하게 보장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도 이 평등한 자유라는 권리를 보장하는 거지 모든 이익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리고요. 그럼 답은 나왔네요. 자, 리을. 최초 취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즉 최초 취득할 때 부정의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자연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는가? 여기 위에 나와 있죠. 개인의 재능이라고. 즉 이 자연적 자산에 뭐가 포함돼요? 개인의 천부적 재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의 전부 재능은 뭐라고 해요? 타인에게도 이익되기 때문에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노직에 있어서 여러분 타고난 능력들 다 자연적 자산인 거예요. 이 자연적 자산을 타고났는데 그거를 소유할 권리 당연히
개인한테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노래 잘하는 능력과 재능과 뭐 춤을 잘 추는 재능,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재능을 얻을 때 뭐 진짜 노동을 투하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냥 원래 타고난 재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으면은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로직은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말.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넘어갈게요. 이번에 그 선생님이 그 EBS 보니까 요게 이제 지금 오답률이 77.7%로 가장 어려웠던 문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 이제 성적 관계에 대한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되게 만만하게 좀 쉽게 여겼던 파트인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장난이 좀 심했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장난을 잘 비껴갔냐 아니 못 비껴갔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잘 보면 돼요. 사랑이 결여된 거는 없다는 거죠. 성적 관계는 도덕적일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자율성의 원칙과 해악금지의 원칙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 도덕적 정당하다고 보는 자유주의 입장이고요. 사랑이 결부된입니다. 여긴 플러스로 봐야죠. 사랑이 결부된, 그러니까 사랑이 포함된 이란 말로 바꿔도 돼요. 사랑이 포함된 성적 관계도 도덕적일 수 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출산과 양육 책임질 수 있는 혼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적 관계만이 더 정당하다고 보는 보수주의 입장이죠. 자, 찾았죠, 여러분들. 이게 왜 제일 이게 어렵던 문제였는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럽니다. 참 이게 보통 이 문제들이 다 앞문장을 비슷하게 쓰는데 사랑이 결여된, 사랑이 결부된이라 나왔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 거예요. 자, 1번 자유주의 입장에서 성적 관계의 도덕성은 사랑의 결합 여부가 아니라 자율성의 원칙과 해악금지라고 나와 있죠. 제시문에도. 즉 사랑의 결합 여부로 판단하는 건 뭐예요? 중도주의죠. 근데 중도주의는 지금 제시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리고요. 자, 2번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적 관계는 비롯 수 없다. 즉 상호 동의 간에 이루어진 성적 관계는 비롯 수 없다. 과연 이렇게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여기 보면은 해악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 동의에 의해 성적 관계를 하는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더 약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SM이라고 해서 막 이런 성적 그런 패티시 같은 걸로 해서 막 좀 뭐 이런 표현 괜찮지, 뭐 때리고 욕하고 막 요런 것들 안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도덕주의 있죠. 자발 동의에 의하더라도 해악금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비도덕적인 건데, 이제 자발적인 동의, 자율성의 원칙을 지켰다고 해도 해악금지의 원칙을 어기면 그거는 비도덕적인 성적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립니다. 자, 3번 보수주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성적 관계는 도덕적이다? 아니죠.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게 아니라 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혼인 관계일 때 요것과 요거를 목적으로 한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거지, 인격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성적 관계가 도덕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보수주의는. 그거 틀리고요. 4번 부부 사이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 평가 대상이 된다. 틀리죠. 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는 모든 성적 관계입니다. 여기서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일 뿐. 말이 바뀌었죠. 말장난이에요. 이해되나요? 좋아요. 5번 각각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랑이 결부된이라 나왔어요. 즉 이거는 사랑이 포함된 성적 도덕적인 경우가 있죠. 왜? 자유주의는 서로 동의하에 해악금지를 하지 않았을 때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 도덕적이죠. 보수주의. 사랑이 결합된, 포함된 혼인관계의 성적 관계 도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답이에요. 이 결부된이란 말 다툼에 처음에 이제 이 결여된이란 말이 되게 요거까지도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돼서 선생님이 처음에 뭐지? 무슨 말이야? 부부관계에 사랑이 있어야 이 성적 관계가 정당화되는 건데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도 괜찮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결부된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선생님과 같이 많이 낚였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하는 실수니까 다음부터 문제 풀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 나오면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뭐죠? 환경윤리죠. 자, 그럼 바로 사상가 분석해 볼게요. 갑. 모든 생명체는 생명 공체의 일원이다. 레오폴드가 하려고 할 찰나에 모든 생명체 자신을 보존하고 목적적 삶의 중심이 나오네요. 테일러죠. 자, 동물의 고통을 인간의 동일한 양의 고통과 동등하게 간주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싱어입니다. 대주윤리 레오폴드죠. 자, 갑이 테일러, 을이 싱어, 병이 레오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환경윤리는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 좀 재밌는 개념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고 문제 풀이할 때도 얘기했지만 테일러에게 이제 자연에 대한 네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악행 금지, 그리고 뭐더라? 불간섭,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 불침해 의무, 그리고 성실의 의무, 그리고 보상적 정의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성실의 의무가 다른 말로 이제 신의의 의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문제 풀 때 틀렸거든요. 그래서 성실의 의무, 신의의 의무, 이게 뭐냐면 사냥이나 낚시 같은 동물을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사냥과 낚시 같은 의식이 있는 뭔가 그런 자의식이 있는 동물한테 해당하는 거고 식물은 포함 안 되죠. 근데 기억선지에 뭐가 나와 있어요? 테일러가 입장에서 인간은 이성 존재와 동식물에게만 신의의 의무를 져야 한다. 식물은 포함되지 않아 틀렸어요. 그래서 이 신의의 의무가 그 성실의 의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승특강에도 아마 성실의 의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실의 의무와 신의의 의무가 같은 말인지를 몰라서 틀릴 수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재밌죠? 선생님도 다 맞은 줄 알았는데 이게 틀렸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성실의 의무와 신의의 의무가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알아서 됐으니까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자, 니은 생태계의 선과 개체의 선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테일러 당연히 개체와 생태계가 있으면 당연히 개체가 더 뛰어나죠. 자, 싱어도 뭐 딱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동물이라는 개체가 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파생하니까 생태계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 적용이 안 돼요. 기억 감성이 없기 때문에 레오폴은 당연히 생태계가 더 뛰어난 가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B가 아니라 D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틀려요. 그럼 답은 나왔죠? 3번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가 다 왜 맞는지 볼게요. 자, C 테일러와 레오폴드의 공통 입장.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종의 상과 도덕적으로 배려받는다. 당연히 테일러 맞지. 근데 레오폴드도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은 뭐예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겠죠. 자, 생명체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배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공통 입장 맞고요. 아니죠, 얘는. 싱어는 식물은 포함 안 되니까. 자,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 호혜성이 뭐예요? 상호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좀 중요한 말인데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호혜성이 아니라 일방적 의무입니다. 호혜성이라면 상호간의 의무가 아니에요. 동물이 인간에게 의무를 가지진 않습니다. 인간이 동물에게 의무를 갖는 거죠. 이거는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생명, 생태중심주의 모든 사상가들 다 포함합니다. 즉 여러분들 환경윤리 파트에 나오는 10명이 넘는 사상가들 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식물이 나오면은 테일러부터겠죠.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호혜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무죠. 인간이 동물에게만 갖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이 된다. 무슨 공통점. 그래서 답이 이게 3번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렵던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잘 풀었을 거라 믿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폭력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거 국제평화 파트 문제구나. 그리고요 직접폭력, 간접폭력, 구조폭력, 문화폭력, 갈등이죠. 그리고 이성이 전쟁을
탄핵하고 평화상태 아무리 의무로 부과해도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영원한 평화 칸트죠. 자, 갈등과 칸트의 문제인데요. 이거 그냥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화적 폭력으로 인해 비의도적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적 폭력이란 게 뭐냐. 자, 우리 사회의 그 간접 폭력인 구조 폭력을 요 문화적 폭력이 정당화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 체제를 이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자본주의는 뭐 이게 경쟁의 노예야. 자본주의 애들은 뭐 서로 막 경쟁에 서로 뭐 죽이려고 해.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세뇌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산주의 그래도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죠. 이 문화폭력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 만약 요즘 뭐 그 기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K-팝 드라마나 K 드라마나 K-팝을 이제 유포했던 고등학생을 북한에서 이제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하죠. 이 공개 처형이 뭐예요? 바로 본보기죠. 너네 이거 지금 자본주의의 이런 것들 남조선 이런 걸 들으면 너네 다 내래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는 것들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문화적 폭력이 이제 공산주의 것만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의도하지 않은 차별,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그런 발생하는 이런 그 문제나 또 아니 자본주의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비유적인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란 게 의도한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문화적 폭력이 이제 책, 영화, 드라마인데 이 책, 영화, 드라마가 각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죠. 어떠한 차별을 갖다 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그냥 재벌 2세를 다룬 이런 드라마 같은 게 많잖아요. 그걸 보고 나는 경제적으로 빈곤층인데 저 보면서 차별을 느껴. 아, 저 사람 저렇게 생활하는데 나는 뭐야.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난 뭐야. 이런 식으로 차별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차별은 이 작가나 드라마 찍는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개인 스스로 느끼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이 문화적 폭력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 3, 4, 5번이 왜 틀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갈등은 진정한 평화는 평화적 수단과 과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봤고요. 3번 칸트 평화의 국가 간 계획을 주도할 세계 정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 연맹, 평화 연맹이 필요하지. 칸트는 세계 정부나 당연한 세계 국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국가 적대는 중단 영원한 보증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평화를 보증하죠. 일시적. 진정한 영원한 평화 상태는 이 평화 연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각각 갈등과 칸트 국가 정치 체제는 정치 실현에 평화 실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갈등은 뭐 평화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 실현해야 한다 보고요. 칸트는 공화주의 뭐 이런 것들 실현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죠. 그쵸? 국내 정치 체제가 평화 실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틀린 답. 자, 마지막 20번 봅시다. 자, 원조 파트네요. 자, 원조의 목적은 절대 빈곤이란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상당한 도덕적 의미를 가진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싱어죠. 자, 고통받는 사회 롤스입니다. 자, 그럼 또 바로 분석해 볼게요. 자, 싱어에 있어서 그 원조의 근거는 최다체행이죠. 최대다수 최대행 뭐 공리주의니까. 이게 이제 원조의 목적인데 요거에 근거해서 이제 국내 부조나 해외 원조가 근거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국내 부조 해외 원조를 의무로 규정하는 근거는 최다체행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맞는 말. 자, 롤스 원조 대상국의 복지 수준 향상. 원조의 결과에 있어서 목적이 있다. 자, 롤스에게 있어서 원조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쉽게 말해서 네 글자로 정의 실현이죠. 즉 정의, 뭐 자유, 평등이 보장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하게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사회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게 목적입니다. 롤스한테는. 근데 이렇게 이 고통받는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부차적으로, 그러니까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죠. 뭐 정의가 실현됐으니까, 자유와 평등 이런 게 실현되니까 복지 수준 향상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복지 수준 향상은 원조의 목적은 아니지만 뒤따라오는 부차적인 결과물일 수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니은이 맞아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그럼 디귿리를 왜 틀렸는지 볼게요. 디귿 룰스 질서정연 사회 기본구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에 뭐가 포함돼요? 차등의 원칙도 있죠. 하지만 해외 원조에서 룰스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해외 원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해외 원조에서는 차등의 원칙 적용하지 되지 않는다고 룰스가 얘기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리얼 원조 주체의 자기 고려는 해외 원조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즉 싱어 입장에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다른 사람에서 기부를 한다, 원조를 한다, 미친 짓이죠. 이거 최대책임 때문에 자신의 그런 이익도 고려해야 됩니다. 루스도 마찬가지죠. 원조 주체 질서 정연한 국가가 고통만 사회를 원조를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원조를 한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해하지도 않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월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요. 이번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8번 문제나 11번 문제처럼 이제 개념에 대한 그런 너 이거 알아 묻기보다는 너 이 개념과 이 개념이 같은 거 알아? 너 이 개념이 이 개념이랑 다른 거 알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뭔가 좀 억가죠, 쉽게 말하면. 억가적인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수능 한 달 남은 수험생들에게 뭔가 그 메시지를 주는, 좀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야겠다, 좀 제시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문제 푸는 데만 쓰지 말고 좀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해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수능 이제 한 달 언제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세lum고등학교의 하이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